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에 34회 기출문제 우리 본거요 한번 해설하겠습니다. 희용 그래가지고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다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볼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번 34회 문제는 어땠냐라고 좀 미리 얘기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회 문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적법에서는요, 이게 두 문제, 축척병에 관련된 거 두 문제가요, 이건 의도적으로 어렵게 냈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 거, 저 구석에 있는 거가 낸 건데 그 두 개를 제외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적법 문제는 무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무난했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단답형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뭐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공부를 좀 꾸준히 했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어려워하는 게 박스형 문제나 괄호 넣기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 냈어요. 이상한 내용이 아니고 맨날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괄호 넣기 박스형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원래 측량 파트 쪽에서는 두 문제, 만화에 세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 쪽에서 문제를 다른 데보다 많이 냈는데 대신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규정 그대로 우리가 멘트를 봤던 걸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법은요, 무난했다. 그래서 9개에서 10개 정도는 조금 그냥 맞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등기법은, 이 등기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쉽다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게 좀 그런데 보면은 인감증명 제출하는 거 우리 수업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고, 등기bil 정보 구성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정답을 했다라는 거죠. 정답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안 봐봤던 거,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거. 그래서 난이도가 상이 되는 거예요. 상. 그 난이도 상인 것이 한 4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두 문제였고, 나머지 두 문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하, 이건 그냥 이런 것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난이도 상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8문제잖아요. 그 8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기출문제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 그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무난히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 아까 지적법에서 뭐 9개, 10개 맞는 것처럼 등기법을 그래도 좀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7개, 8개는 맞았을 것 같습니다. 7개, 8개는. 그래서 합했을 때 한 17개 내외 정도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냥 꾸준히 공부하셨으면은 취할 수 있는 점수.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버리면 더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지적법에서 4장 지적 측량에서 4문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다르게 냈다 그랬잖아요. 등기법에도 마찬가지로 제1장 등기법 총칙, 이거 최근에 한 문제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하튼 참 무난하다, 이거 조금 해보면 알겠지만 약간 무난하다기보다는 응용이 돼서 나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1장에서 그 등기 순위 관련되는 문제.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하여튼 1장에서 2문제를 내가지고 최근 흐름과 좀 다르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를 보면 여기는 안 써놨는데, 이게요, 다른 시험에서는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저도 그걸 대비했었죠. 근데 그런 건 안 나오고요. 이런 것도 나오나 엉뚱한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낯설게 느껴졌을 텐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왔던 것들 한 7, 8문제가 이거 그냥 문제를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뭐 지적법 등기법 총 합쳐서 평가해 보면은 이 정도면 여러분 7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0점. 조금 더 한두 개 틀린다 65점 내외. 65점에 7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면은 뭐 아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게 다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르친 걸 보고 난이도를 봤을 때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법 1번 문제인데, 자, 지적 법령상 수행자가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오는 건 뭐냐? 측량을 이제 의뢰받으면 소관청은, 수행자는요, 나는 이렇게 측량하랍니다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나는 어떻게 측량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써서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이걸 한 문제로 냈어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다. 최소한 5번 이상은 나왔는데 이게
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 문제로 냈습니다. 이렇게 1번 정답이고, 두 번째 거, 이걸 처음에 약간 봤을 때 놀랐을 수 있습니다. 자, 지적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그 사업으로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봤을 거고, 신고한다라고 할 때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내로 소관청에다 신고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사업, 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토지개발 사업. 이 토지개발 사업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게 뭐겠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게 되게 종류가 많은데 다 읽어보진 않았고,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조성 사업, 이렇게 말했죠.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조성 사업, 이렇게 말했던 거. 그럼 읽어보니까 뭐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다, 뭐 도시 및 주관경 정비 사업이다, 택지 개발 사업이다, 뭐 지역 개발 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다, 이렇게 다 사업이란 말이 들어갔긴 했지만 읽어봤을 때 뉘앙스가 다른 게 하나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다른 거. 뭐 개발하고 정비하고 조성하고 이와 관련 없는 지문이 5번. 그러니까 지적 불일치 문제, 지적 공부 내용하고 이게 실제 현황이 안 맞으니까 싹 다 다시 조사하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 했잖아요. 뭐 개발하고 정비와 관련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조금 감적으로 5번 이건 다른 얘기인데? 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렵다고 말하시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3번 문제. 자, 지목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골라봐라. 우리가 지목 참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뭐다라고 말했던 거. 자, 1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지문이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광천지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뭐라고요? 용출이다. 그럼 여기 용출이 안 나왔으니까 광천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광천지가 아니면 뭐냐? 그럼 몰라도 된다. 우리 맨날 이렇게 했던 거. 두 번째 거. 자,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해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접속된 부속설 부지, 이것 등은 사적지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지문이 지금까지 우리 총 34번 본 시험 중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게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란 말이에요. 종교용지. 그래서 종교용지인데, 이거 제가 수업을 할 때 향교, 교회 사찰, 향교 같은 거, 교회 사찰 같은 걸 보면 종교용지 같은데, 이거 향교 때문에 약간 꼬시면 뭐 사적지 같은 걸로 꼬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것은 유교다라고 말했던 거. 3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곳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어랍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국어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수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로가 안 들어가면 국어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천, 이렇게 돼. 하천. 그다음에 4번. 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라 했고요.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이것들을 싹 다 합쳐가지고 뭘로 본다? 공장용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장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싹 다 공장용이다. 4번이 답이네요. 4번 답이고, 다음 5번. 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나오는 게 뭐냐라고 했어요.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그리고 밑에 공원도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체육용지가 되려면 뭐 건강 증진, 체육활동에 적합한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목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땡큐하고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4번 문제. 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이제 신규 등록할 일필지 면적을 측정한 값이 이만큼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대장에다가는 얼마를 등록하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릿수를 판단한 겁니다. 그럼 자릿수는 이 축척을 보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600분의 1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자, 145.450이라고 할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럼 이게 끝수가 얼마냐? 끝수가 0.050이잖아요. 뭐 0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자,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끝수를 처리할 때 올리냐 버릴 거냐 났습니까? 올리자 버릴 거냐? 그러면 이때 자, 등록 자릿수가 짝수란 말이에요. 짝수일 때, 이럴 때 끝수가 이제 0.05,
0.05일 때 등록자료에서 짝수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랬죠. 버린다. 그래서 일반적인 반올림에서는 올리지만 면적에서는요, 이 5를 버릴 때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버리느냐까지 다 설명했어요, 수업 시간에. 왜 그런다?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던 거. 그래서 이것은 버리니까 145.4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땡큐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또 이걸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숫자만 나오면 경계하신 분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문제라 조금 잘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번 문제. 자, 대지권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봐라. 이게 이 지금 올해 지적법 제 이제 2장 이게 지적 공부 파트 쪽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적 공부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등록사항 문제. 물론 이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뭐 지적도나 임야대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적 공부 등록사항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뭐 지적 공부 열람 발급 이런 거나 또 부동산 종합 공부 쪽에서 계속 잘 나왔는데 올해는 딱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딱 이 문제. 그러니까 등록사항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그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집어는 모든 공부에 다 나오니까 이거 다 나오니까 뭐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기억번 들어가줘야 되니까 안 들어간 거 빼면은 자 이렇게 하나 뺍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도는 명칭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나와서 우리 소, 대장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소유자는 대장에 나온다 이 뜻인데 이 대장이라고 말할 때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탈락이고 그럼 니은 들어간 건 제껴야 되니까 자 니은 들어간 제꼈습니다. 뭐야? 다네? 그럼 답 나왔네요? 1번. 1번 답이네요. 이거 엉뚱하게 이거 2개 읽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답 1번이에요. 1번이 답이라고. 그럼 이제 나머지 마저 해보면은 소재는 어차피 다 나오니까 소재는 아까 기본 소재하고 집어는 다 나오잖아요. 모든 공부에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거고 고유번호라고 할 때 우리 고장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장도 없다.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그 지적도 임야도에만 없는 거잖아요. 지적도 임야도에만 없으니까 이 나머지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공통되는 등록사항이 되고 지적 도면 번호는 도, 장, 경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건 이것까지 사실 뭐 10가지 없지만은 도, 장, 경이라는 것은 도면 번호는 이게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게 대지권 등록부에는요 이 도면 번호가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외우고 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다음에 6번 문제. 참 이거 이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해야 되는 시기와 관련된 거 가론에 골라봐라. 그러니까 이쪽 파트 쪽에서 이 통지하는 그 사항들이 있어요. 어떨 때 통지하느냐. 거기에 나가면 좀 내용이 어려운데 거기에 한번 정답 없음 처리되면서 그 진짜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 이 통지 시기는 반드시 기억해라. 이 통지 시기 언제부터냐, 언제까지냐라고 꼭 그것을 기억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변경 듣기 필요하지 않다라 했어요. 변경 듣기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죠. 이게 지적 공부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통지하는 것이고 변경 듣기 필요하다라고 했죠.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 등기가 이제 촉탁이 되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정답은 3번.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여러 번 나왔어요.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나와서 가지고 뭐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학생들이 풀었을 거예요. 다음 자 7번 문제. 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내가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열람 발급 받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지금 기초 측량할 때잖아요. 그럼 기초 측량할 때 그 절차 보면은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및 현지 답사해서 선점 및 조표하고 관측 및 계산해서 성과표를 작성합니다. 이 말 나오잖아요.
이 성과표 작성할 때 이 성과를 이제 누가 관리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지적 삼각점 보점 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자,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중에서 누가 관리합니까라고 할 때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과 관리를 누가 하냐로 묻는 게 아니라 이 관리하고 있는 성과, 이 성과를 아까 이 성과 관리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면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 성과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소관청한테 신청하는 것이고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소관청한테 가서 열람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 소관청이 된다라고 됩니다. 이것도 이게 최근에 자주 나와요. 이게 예전에는 한동안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 4번 가까이 계속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2년 정도 해가지고요. 거의 한 4번쯤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할 때 이거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음 자 9번, 8번 문제. 요 문제가 이제 문제의 이상한 문제죠. 올해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및 지급이 완료됐을 때, 돈 주고 받는 게 다 끝났을 때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이때 확정 공고에 포함돼야 될 사항으로 틀린 거 골라봐라. 그러니까 확정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확정 공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게 뭐냐? 와 무슨 뭐 써붙이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하죠.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무 깊게 들어간 규정들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건전한 감정으로 찍든가 아니면 뭐 아예 넘어가든가 해야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그냥 진짜로 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재 어느 지역이냐? 소재 지역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 했다라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다 될 것도 같은데 청산금 조서 청산금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 지적도에 축척을 쓰나? 그 다음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조서 제곱미터당 금액 조서를 쓰나? 근데 이것이 굳이 필요할까? 청산금 조서가 나올 텐데 이렇게 청산금이 다 정해지는데 뭐 그걸 정하게 되는 제곱미터 금액 조서까지 다 과정까지 다 쓰나? 아닐 것 같죠.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 내년 또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거 하나 끄집어 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냅니다. 한번 내고 나면은 최소한 10년은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올해 지적법 2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이건 그냥 점수 조절하려고 낸 것이지 이것이 중요해서 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만약에 내년에 또 시험을 봐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몰라도 돼요. 할 필요가 하나 없다. 이렇게. 다음에 9번 문제.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 이거 자, 이 4개 중에서 3개는 되게 좀 익숙할 거고 하나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자, 그쪽 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억본 보니까 중앙지적위원회 간사.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을 하고 중앙지적위원회 이 국장이 이제 위원장이니까 임명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을 중앙지적의 사무 서무를 처리합니다. 이거 다 맞는 것도 같은데 하나 여기가 조금 여기가 의문이죠. 이걸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이거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간사도 장관이 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고 니은번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과반수 이거 맞아요. 그러면 니은은 들어가야 돼. 니은 안 들어간 거 빼면은 자 이거 빼고 겨우 하나 뺐네요. 디귿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거죠.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인 불러다가 의견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자, 디귿번 들어가야 돼. 그럼 디귿번 안 들어간 거 빼니까 이거 하나 뺐습니다. 이거 너무 인색하네요. 다음 리을번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을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 줍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7일이 아니죠. 5일입니다. 이거 왜 5일이다 그랬어요? 5일째니까 이거 5일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이런 말 했지. 그럼 리을 들어가면 안 돼요.
빼고 결국은 기억을 모르면 안 되네요. 둘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것이 이 부분이 담당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장관. 위원을 장관이 임명하는 것처럼 간사도 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정답이 기억이 빠져야 되니까 정답은 니은번. 이렇게 조금 기억 지문을 몰랐으면은 조금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우리 이전에 기출 문제도 거의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규정을 하거든요.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규정 자체는 측량할 때 소요되는 기간 얼마냐라는 것은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합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에 규정 하나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기준점을 설치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지 기분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하여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15점 이하면은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 4, 4, 4, 4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헷갈리거나 어려웠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무난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4, 4, 4, 4. 그다음에 11번 문제. 이 문제도요. 이게 제가 봐서는 가장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감이 있는 분들은 쫓아갔겠지만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소관청은 축척병 확정할 때는 지체 없이 축척병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돼요. 그때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는 기준, 토지대장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겠냐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새로 정하잖아요. 그 다 새로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서 그걸 대장에다 등록하고 지적도에다 등록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에 등록할 때는 축척병 측량 결과도 여러분 대장에는 측량 결과도가 등록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측량한 거니까. 그 다음에 청산금 납부고지서 청산금 납부고지서에는 돈 얼마 내놔라 얼마 받아가라 이 정도가 나올 테니까 대장에다가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닐 거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서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유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소관청이 직권을 할 때 무슨 계획부터 수립하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겠다는 계획서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고 이것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직권 등록 절차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확정 공고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 이게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각 필지마다 면적의 증감이 써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증감 면적에다 청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번별 조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 단계니까. 그 마지막에 시행계획 무슨 계획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게 1번, 3번, 5번 확실히 틀렸고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으로 가요. 감적으로. 그래서 이건 우리 규정에가 있어요. 이 규정에가 있는데 이 축척 변경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을 할 때는 확정 공고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에 써진 내용 거기가 이제 각 지번별로 이거 지목이 면적이 얼마나 줄었냐 지목이 뭐냐 이런 것을 다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대장에다가 써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네. 정답은 4번이에요. 그 지적도 시작할 때 이제 지적도도 새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확정 측량 결과도 그러니까 아까 1번에 나와 있던 이 말이 이건 지적도에다가 경계를 등록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게 뜻이죠. 이렇게. 그 이제 경계점 좌표라고 나왔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따라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여하튼 물어보는 건 토지 대장 물어본 거니까 4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척병 절차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 한 번도 안 배웠거든요.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 어느 정도 내용을 안다면 이게 감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2번하고 4번 중에서 골랐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마지막 문제. 자, 이거 보면은 참 여러분, 제가 올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시험에 나올 것이다. 저게 예전에 한 3, 4년 동안 내리 나왔어요. 그랬다가 3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이렇게 찍어뒀는 건데, 이거 갖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래서 올해 드디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거 골라봐라. 이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 여기다가 경계점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경계점에 무엇을 등록하는 장부냐라고 했을 때 그 경계점의 위치하고 종류를 등록하는 것이다. 위치와 종류. 위치랑 관계된 것이 위치 설명도고 좌표다. 그래서 위치 설명도 좌표를 묶어서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종류라는 것은 경계점 표지라가 말뚝이니까 말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거 여러 가지를 그냥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거다. 사진 파일. 여기 오는 종류다. 그래서 1, 2, 3, 4, 4개는 묶어서 한 번에 보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 그리고 약간 뜬금없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지목이 나온다 그랬는데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지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좀 이상한 거 나오긴 나와요. 이 위에 거랑 약간 이질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좀 뜬금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더 많이 강조해서 암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거. 그리고 이제 소재 지번 어차피 다 나오니까 문제가 안 돼요. 소재 지번은 싹 다 나오는 거라 문제 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1번 도면번호가 올해 시험에서 2번이나 등장했네요. 아까 이게 앞에 공통 등록상 뭐냐 거기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얘가 답이죠. 얘가 1번이 답이거든요.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소재는 모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나온다. 그리고 사진 찍어 놓는다. 사진 찍어서 올려버린다.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리고 위치. 제가 이거 위치 먼저 썼지만 설명하기 편하게 한 것이고, 이렇게 위치, 종류 이렇게 좀 바뀌네요. 이렇게 위치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땡큐 하죠. 땡큐. 와, 이거 나왔네. 그렇게 나온다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법 이렇게 해서 12문제를 풀어봤는데, 본 것처럼 내용 자체가요, 그냥 뭐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아까 2문제 축척 변경 확정 권고 포함된 사항 뭐냐 요거 하고, 그리고 토지대장 축척 변경에 따라 대장에 등록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등록합니까? 요거 2문제만 빼면 나머지는 뭐 우리가 꾸준히 봐왔던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우리 등기법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